자,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나도 미디어 크리에이터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떠 있는 이미지들도 AI로 만든 이미지들이고요. 쉽게 요즘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저는 제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고니 아저씨란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고니 아저씨란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블로그든 유튜브 링크든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많지 않아요. 흔한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화가분이 한 분 계세요. 화가분이 그분한테 제가 서로 신청을 했더니 엊그저께 수락을 하셔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시고, 자, 이제 잠깐만요.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천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어요. 이천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고, 그 사진으로 하면서 지금 강의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김창곤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사무실을 또 하나 낸 게, 여기 덕평 IC 쪽에, 여기서 좀 나가, 덕평 IC 쪽에, 그, 어바웃 네이처라는 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바웃 네이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자연나라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조그맣게, 요만하게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예, 거기 대표님이 거기 27,000평 숲을 다 활용하면서 사진을 찍어라 예, 해주셔가지고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시내에는 이천 사진관 여기 미란다 호텔 지금 없어졌지만 미란다 호텔 옆에 사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혼자서 지금 두 군데 뛰어다녀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쪽은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어쨌든 뭐 유튜브도 고니 아저씨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 뭐 블로그도 고니 아저씨 블로그는 현재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 3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쓰고 있던 고니 아저씨 채널은 사진관 채널과 제 강의 채널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강의에서 일부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또 채널 새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픈한 스튜디오 블로그를 또 하나 최근에 또 오픈을 해놔서 아직은 그 두 개는 뭐 사람이 들어오진 않지만 이제 이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로그는 좀 이제 이웃 수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을 같이 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책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강사들의 필수 지침서, 그 다음에 SNS 마케팅, 그 다음에 어르신들 위한 스마트폰 활용 지도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책을 집필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스마트폰 기업 강의를 나가는 그런 단체의 이제 지국장을 맡고 있고 사진관 그 다음에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는 지금 여기 선생님들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 콘텐츠 아카데미라고 해서 평생교육원 안에 기업 강의 AI 기업 강의를 이제 출강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AI 콘텐츠 강사로 또 가서 기업을 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천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워크 강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시 여성문화대학 여성회관에서 유튜브 강의, 그 다음에 이천 아톨에서 이제 사진 강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자격증들은 거의 민간 자격증이에요. 요거 하나만 지금 국가 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사만. 평생교육사는 올해 이제 제가 학사 졸업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뭔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들어가서 올해 졸업을 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다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부터 재능기부 강의를 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못 모였잖아요. 그죠? 못 모여서 사진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럼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내가 재능급이 했던 사진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했던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더 배워보자. 그래서 집중적인 강의를 좀 배웠죠. 여기 지금 디지털 콘텐츠 그룹 지금은 예전에 이제 SN 소통 연구소라는데 이 단체에 가서 다양한 교육을 이수를 했어요. 20년도 이수하면서 그때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작년 5월서부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기업 강의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든 사진 강의든 이런 강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주로 하는 강의가 이제 사진 영상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도구인 캔바나 미리 캔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없으세요? 여기 캔바로도 우리가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AI 영상을. 그래서 이런 걸로도 이런 디자인 도구가 있고 캔바는 호주 건데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 디자인 툴이에요. 툴이고 이런 강의 그 다음에 이렇게 노션 뭐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강의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AI 활용법 특강 그래서 AI로 활용하고 스마트폰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본인의 감성 카드 AI 글쓰기를 선생님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스마트폰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 기능은 AI 기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능을 얼마큼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순한 사진 촬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모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모드들마다 촬영하는 그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한번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찍은 사진 안에 캘리그래피 글씨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수채화 이미지로도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배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 친구, 이웃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쉬운 거를 이건 거의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과 지금 거의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만 할 거예요. PC에서 하는 거는 거의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이렇게 스마트폰 기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챗GPT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 안에서는 AI는 지금 구글 제미나이를 주로 쓸 겁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쓸 거고요. 그걸 쓰는 이유가 무료이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AI 사이트들이 구글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로 쓸 수 있는 번역도 있지만 유료로 가지 않아도 유료급 챗GPT에 쓰는 것들을 제미나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구글 제미나이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기법들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모드들 우리가 집은 사진 찍어보면 거의 사진 모드에서만 사진을 찍지 않으세요? 거의? 근데 사진 모드가 아닌 모드에서 촬영을 해보고 그런 모드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찍었지만 이걸 또 리터칭, 보정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아주 퀄리티 더 고가 아니면 그냥 대충 찍었던 사진을 이 구도에 맞게끔 트리밍만 해도 사진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서 편집을 하는데 아이폰은 갤러리 안에서 편집하는 기능은 없어요. 물론 이 갤럭시 폰처럼 만큼 하는 편집은 없지만 아이폰도 나름 그 밝기 조절, 뭐 조정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키네마스터는 가로 영상 편집할 때 주로 쓸 거고요. 가로 영상 하실 때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캡컷은 세로 영상, 세로 영상 할 때 이제 좀 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키네마스터와 캡컷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음악, 내가 찍은 사진을 제미나이한테 물어서 제미나이가 노래 가사를 써주면 그 노래 가사를 수노 AI로 가서 거기서 노래도 만들고 그 노래 만든 거를 배경음악으로 쓰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감성 편지 에세이를 써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쓴 걸로 가지고 요 내용 스타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AI 쇼폼 만드는 거. 내가 사진을 찍어왔고 영상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가는 집에 지금 오늘 여행 갔다 왔는데 옆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나는 옆에 앉아 있고 뒷좌석에 앉아 있어. 그러면 집에 가는 그 몇 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여행지에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사진 몇 장만 올리고 클립만 올리면 바로 쇼폼 영상 하나 제작이 되는 이런 앱들도 있습니다. 이런 AI 앱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감성 카드 만드는 거, 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무료 앱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캘리그라피라든지 감성 카드, 특히 이제 추석 때 막 이렇게 카드들 많이 오잖아요. 덕담 인사 카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찍은 사진으로 예쁘게 제미나이에다가 어반 스케치풍으로 사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글 캘리그라피 이쁜 추석 덕담, 한가위 덕담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앱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요게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좋긴 한데 요걸 먼저 땡겨서 하기에는 조금 요걸 먼저 배워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요걸 땡겨서 이렇게 올려와가지고 다음 주에 미리 배워서, 미리 감사카드 만드는 미리 배워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게끔 하셔도, 오늘 목요일 안 되는구나. 다음 주 목요일이 연휴죠? 2일 날이구나. 할 수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요거는 뭐 땡겨서 몇 개지 올라가도 다음 주에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특별히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미리 배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튜브를 할 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유튜브 계정을 다 로그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튜브 계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글 계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튜브 구글 계정으로 스마트폰에 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채널만 안 만들어져 있지 유튜브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졌다면 채널도 만들어서 채널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바로 쇼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배워볼 수 있게끔, 우리가 유튜브 앱의 안에도 편집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보정하는 기능도 많고 앱 안에서 바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바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그 보정도 가능하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AI 효과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그건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어요. 다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클립 같은 경우도 그런 편집 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네이버 클립도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었던 뭐 영상이든 사진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감성 카드를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쫙 만드신 거를 나중에 우리 톡방에 올려서 그걸 같이 보면서 한번 감상도 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만드신 것들, 수업 들으시면서 만드신 것들을 톡방에 올려서 서로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한번 최종에는 선생님들이 영상 편집, 나만의 어떤 영상을 사진 찍은 거라든지 동영상 찍은 걸 가지고 만든 거를, 그 다음에 뭐 음악도 AI 음악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한 거를 최종 결과물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한 주에 한 1, 2주 정도는 총 정리해서 작품 하나 만드시면 좋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서로 도와드리고 서로 배워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빠지면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2시간짜리 영상을 내가 보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음날에 내가 보겠다. 뭐 이게 하는 게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복습 차원에서는 꼭 보시면 좋죠. 복습 차원에서. 그래서 영상은 제가 녹화해서 꼭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아까 그 순서가 이 순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총 20시간 넣어놨고, 유튜브 영상 만들기 과정에서 이런 스마트 앱들이 뭐다 쓰진 않아요. 다 쓰진 않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유료 앱들은 한두 가지는 제가, APK 파일로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로그인 안 하고 유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해서 선생님들이 유료 앱을 쓸 수 있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또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무료 앱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에픽이라든지 에픽 같은 경우는 유료 앱이에요. 에픽은 이고 근데 모션립 같은 경우도 유료 앱이에요. 유료 앱. 그리고 이제 뭐 캡컷 그 다음에 뭐 키네마스터 이런 것들은 다 유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양한 이보다 앱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관련해서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에서 이제 포토샵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 어도베에서 나온 카메라인데 이거는 사진을 합성해서 촬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독특한 판타지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스냅시드가 사진 보정 우리나라 건데 사진 보정하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보정 앱이에요. 보정 앱이고 이 에픽도 AI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한 좋은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비지는 이제 배경 같은 거 지우는 거 배경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은 다 필요 없고 나 요 피사체만 필요해 이럴 때 따낼 수 있는 게 바로 리무브 비지라는 배경 제거하는 앱이에요. 앱이고 사이트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픽사베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료 이미지, 그 다음에 무료 동영상, 무료 효과 음악, 무료 음악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가.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사이트도 가능하고요. 픽사베이란 앱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고 그냥 로그인을 안 해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언스플래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앱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는 뭐 구글 제미나이, ChatGPT, 뭐 클릭, 뭐 스노 AI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카드뉴스 만드는 게 이제 미리 캔버스, 캔바, 뭐 감성 공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V 플랫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제 책 같은 거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책은 어때요? 이게 굵어졌죠. 이게 책 한 장씩 넘기면 굵어진 상태잖아요. 그거를 찍으면 얘는 쫙 펴줘요. 사진을 찍으면 쫙 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V 플랫으로는 내가 만약에 책은 좀 사기에는 비싼 책이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으셔도 PDF 파일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무료로 쓰면은 몇 개 못 만들지만 유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도 충분히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V플랫은 내가 이제 만약에 책을 찍었는데 책 같은 경우는 사진 찍으면 이렇게 울루 다 나오잖아요. 근데 V플랫은 찍으면 쫙 펴져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진이 쫙 펴져 나옵니다. 근데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 이게 움직이는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들의 앱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AI로 이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AI로 지난번에 혹시 보셨나요? 저기 미우새에서 김현철이하고 허경환이가 아버님 생신 준비한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방에 올라왔는데 TV 앞에 틀어놨는데 아버지의 그 20대 때 엄마하고 데이트하던 사진들 이런 사진을 했는데 이 사진들이 움직이는 거야. 둘이 포옹을 한다든지 둘이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션 그러니까 사진인데 AI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앱들이 있는데 앱도 있고요. 지금 그걸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풀어놓은 사이트 저거 앱도 있어요. 그게
그 우리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앱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응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앱이에요. 우리나라 건데 전 세계에서 엄청난 유명한 이 영상 편집 앱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키네마스터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AI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여기도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앱이 이렇게까지 3억 명 이상, 뭐 한 5억 이상 이 앱을 사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앱이고요. 캡컷은 이게 이제 중국 거예요. 캡컷은 중국 건데 기능이 기가 막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 거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사용 로그인해서 쓰는 게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무료로 써도 기능이 많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요금 정책이 점점 올라가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 결제하면 모바일 PC 다 썼어요. 근데 이번에 내년부터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통합으로 썼던 모바일 결제 금액이 PC 하나나 모바일 하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쓰려고 하면 두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근데 워낙에 많이 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기능들이 진짜 많아요. 이 똑똑한 기능들이, AI 기능들이. 그다음에 이제 비트싱크나 스프링이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또 배울 거고, 비트싱크가 AI 쇼폼 만드는 거. 근데 스프링은 키네마스터는 기본이 가로 영상 편집이라 했죠. 그래서 세로폼을 만든 게 스프링이에요. 키네마스터에 만든 게 스프링. 이건 세로폼이에요. 세로폼. 근데 좀 사용하기가 좀 조금 복잡해. 캡컷하고 쓰면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먼트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클립 이런 거 쇼츠. 그 다음에 이제 SNS 포스팅하는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들도 블로그 하시나요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럼 유튜브는 난 하고 있다. 유튜브도 안 하시고? 네? 보기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은 우리 선생님 아까 하신다고 했고, 예. 저는 인스타그램을 이거 하던 게 제 계정이 한 달 전에 해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번 바꾸면 또 바꾸고 비번 바꾸면 또 바꾸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인스타그램 생기면서 썼던 계정이거든요. 결국은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 올려놨던 데이터들을 다 그냥 완전히 싹 날린.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진짜 바꾸면 또 바꾸고 바꾸면 또 바꾸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신경 쓰여서 버렸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앱들, 이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나왔고요. 처음에 2022년도에 AI 챗GPT가 쏟아지면서 그 해에만 AI 사이트가 5,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2022년도에.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3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AI를 강의를 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기능이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해서 유튜브 쇼츠가 올라오고, 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또 올라오고. 진짜 놀랬던 건 지난 6월 달에 이제 구글 I/O 컨퍼런스가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열렸단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근데 열렸는데 그 I/O 컨퍼런스가 열면서 구글이 일을 갈았구나. 챗GPT한테 일을 갈았구나.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영상 발표하고 나서 챗GPT 쓰던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한 거예요. 진짜 그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챗GPT 유료 결제를 포기하고 구글로 유료 결제로 와버리고 해버린 거죠.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것 중에는 말로 텍스트를 쓰면 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데 딥시크까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고, 지금의 최근에 와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노 바나나라는 이미지 툴이 탁 장착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을 찍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옆모습을 찍었어요. 이거를 여권 사진처럼 정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배경 바꿔줘요. 그리고 만약 배경을 나는 에펠탑 배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에펠탑 배경 앞에 서 있는 걸로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사진들을 한번 스마트폰하고 PC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미지하고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이미지 영상을 보시는 게. 여기 AI가 이게 잠깐만요. 유선으로 해야 되겠다. 자, 유선으로 연결할게요. 유선으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손을 쓰지 말고 여기가 신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유선을 연결하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자, 우리가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제미나이에서 한번 만들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 공사 사진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려했더니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이 석상을. 이 어성리에 있는 석상이거든요. 어성리에 석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싹 바꿔줘요. 제미나이가. 예. 너무 깜짝같죠? 예, 깜짝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더니 이제 계속 바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져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경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움직이는 사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움직이는 사진들이 이건 아니고 자, 요 움직이는 사진들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원래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AI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는 요런 것들 이제 만들어 주고 요런 것들도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콜라 마시는 북극곰 이런 것도 지금 소리가 원래 터치가 되어야 되는데 소리가 지금 터치가 안 돼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사진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줬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저희 이제 동문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강아지인데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 여기 지금 짖는 소리까지 원래 나오거든요. 나오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AI 이미지로 제 사진을 넣었더니 좀 이거는 닮았는데 점점 좀 달라져요. 예, 요런 것도 있고 다음에는 아까 캔바에서 영상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캔바에서 영상 만든 거예요. 캔바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캔바도 이런 숏폼 영상을 이렇게 쉽게는 아니죠. 이렇게 유료 버전이긴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손님들이 이런 거는 유사한 것들은 이제 다른 템플릿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그 움직이는 동영상 다른 걸 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요런 사진들, 이게 사진인데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제 이제 22살 때 22살 때인가? 22살 때 사진이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가 최근에 찍었던 사진인데 날아가는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요. 이게 무슨 앱이라고요? 뭐라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앱이 섞여 있는데 툰미라는 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픽스버스라는 또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는 그 AI 사이트로는 그 제미나이처럼 그 아까 제가 앨런 머스크가 했다고 했잖아요. 앨런 머스크에서 만든 생성형 AI 사이트가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게 그록이에요. 그록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또 이제 계속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제 혼자 춤추는 거 이렇게 재밌게 춤추는 음악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으로 여기다가 넣게만 해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AI 사이트들이 있고, 얘는 이제, 이게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말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귀여운 로봇이 배경은 무지개가 떠 있다.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또 이런 이미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AI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지 바꿔주는 그런 스케치 바꿔주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썼잖아요. 이거 한때 썼던 지브리 스타일. 이거 이제 완전히 잠깐 반짝해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바나나라는 게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는 스타일이 한 160가지 정도 돼요. 예, 거기서 그려주는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찍어보는 우리 이제 이런 AI 사진들이 점점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AI 사이트 중에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나 뭐 챗GPT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요즘 지드래곤이 선전하는 사이트 있죠. 예, AI 지드래곤 혹시 보셨나요? 그 지드래곤, 그리고 빅뱅의 지드래곤이 선전하는, 응? 아직도 안 써서 무료라고. 예, 지금 무료라고 쓰는 거, 리튼인데, 리튼에서 만든 이미지예요, 이게 지금. 제 이미지. 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웃는 이미지로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리튼에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AI로 만들어준 콘텐츠라는 게 이렇게 뜹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생성형 AI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AI라고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은 한번 시간이 되면 리튼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AI로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비트싱크라고 했던 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트싱크는 뭐냐면
내가 영상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는 손도 안 해요. 얘가 알아 있어야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에펙 이펙트를 해주고 이런 효과를 줘요. 내가 사진만 몇 장 올렸는데 14초짜리 쇼폼 영상을 뚝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 49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무료예요. 무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다양한 스타일을 다 바꿔봤어요. 사진 한 장인데 사진 한 장을 흑배 여기 필터 여기 포토 에디터에서 필터 효과를 다 준 거죠. 필터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었는데 보시면 스타일이 다 틀리죠. 자,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진인데 보여지는 영상은 다 틀리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도 쉽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 이런 거 선생님들이 추석 인사 이런 것들을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셔도 되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다음 주에 한번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추석 기간에 한번 추석 연휴 동안에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한번 내가 찍은 사진으로 글씨를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덕담을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좀 뭐 순서 바꾸는 거야 뭐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서 선생님들이 뭐 응용하는 거는 그 이미지에다가 한 장씩 글자 하나씩 넣어가지고 선생님 빠르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후루 지나갈 수 있게끔 응용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세상이죠. 미래 세상. 우리가 자라왔을 때 학창 시절이나 우리가 한참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을 못 봐왔지만 지금은 그때 봐왔던 영화 속에서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80년대에 나왔던 영화들이 그때 8, 90년대에 나왔던 영화들이 현재는 어때요? 현실화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근데 선생님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거기 AI 들어있죠. 최신 차들은 최근 한 2, 3년 안에 나온 차들은 거의 AI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AI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나 작년 초에 나왔던 차들은 더 좋은 기능들이 들어있고 특히 올해 나온 차들은 뭐 완전히 뭐 차 놓고 자율주행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대한 기능을 모를 때 AI 버튼 눌러서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그냥 설명을 해줘요. 자동차가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IPTV 설치하게 되면서 IoT 기능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제어하는 그런 게 있었죠. IoT 기능. 그래서 유료를 돈을 내면 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와서 단말기 같은 거 연결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KT나 U+나 SKT에 있단 말이죠. 그 IoT 기능.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예요. 그죠? 그런 AI들이 우리 모르게 주변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2022년도에 뚝딱 AI가 나온 게 아니거든. 그 전에 벌써 우리는 AI라는 거를 쓰고 있었고 자동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에 와닿게 만든 오픈 AI의 챗GPT 때문에 우리가 AI가 와 AI 시대에 이제 왔구나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미래 세상의 특징은 우리가 선생님 알고 계시듯이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됐죠. 뭐 어떤 정보 처리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높은 적응력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로 통해서 자기 표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 연령대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딘지 아시죠? 예, 60대, 50대, 60대예요. 유튜브 연령대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AI도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 연령대가 50대, 60대예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AI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써요. 진짜.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로, 물론 젊은 층에서 주로 많이 쓰겠다? 틱톡,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근데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유튜브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안 해도 유튜브로는 엄청난 인구가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채널을 운영을 해서 뭐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용하고 응용하고 또 이제 접해보는 그런 경험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에 오면서 이 중요성,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가 이제 문해 교육이라 하죠. 예전에 우리가 유교 지나면서 교육을 못 받으면서 한글 교육을 못해서 한동안 한글 못 쓰는 사람들에 대한 문해 교육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해줬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영어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 사람들 엄청 많았던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했던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된 거잖아요. 눈에 진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아니 전화하고 그냥 문자만 보면 되지. 이거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배우셔야 돼. 결국은 스마트폰을.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경기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똑타버스 아시죠? 똑타버스. 전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타보신 분들은 엄청 편하대요. 진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 앱으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딱 나가면 딱 와서 서 있으니까 그렇게 딱 쓸 수 있게끔 쓰는데 어떤 어르신은 저걸 나 타고 싶은데 엄청 빠르게 가는데 탈 줄 모르니까 답답해서 배우러 오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주는 분들은 없거든. 왜냐? 오히려 강사님들이 그걸 타본 적이 없어서 몰라. 실질적으로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똑딱버스도 그래서 한번 예약을 했는데 안 타잖아요. 그거 저 페널티 있어요. 왜냐면 헛땅치게 만든 거죠. 무료인데 그 무료 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페널티가 있거든. 이제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게 우리 2천만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안성에도 있고요. 여주에도 있고요. 이 경기도권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 웬만한 예. 근데 그런 버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택시들이 난리가 났었죠. 한때는. 그게 무료니까. 났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문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대, 30대들한테 AI가 엄청나게 바뀌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나 수학이죠. 학교 다닐 때. 안 그러셨나 보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수포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짜 수학 포기자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20대, 30대가 AI 포기자도 나온대요. 못 따라가겠대요. 너무 빨라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정도로 안 하겠다는 애들도 나온대요. 20대, 30대에서. 너무 빠르니까. 뭘 내가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빠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교육을 하면서 AI가 너무 빠르게 나오니까 우리 초등생들, 중학생들, 우리 중고등생들 이네들이 너무나 쉽게 아까 같이 이미지 바꾸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딥페이크 때문에 난리 쳤잖아요. 우리 학기 초에 딥페이크 때문에 난리 쳤는데 지금은 그 기술을 너무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더 뛰어넘었다. 더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일관성 있게. 이러다 보니까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그런 저작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교육을 안 해준다면 앞으로 그거는 엄청나게 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AI 교육으로 인해서. 근데 AI 교육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내년에는 진짜 많아질 겁니다. 진짜. 왜냐?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연결. 우리 선생님들 톡방 뭐 많이 가입하셨죠? 친구들이나 이런 톡방 많이 있죠.
이런 밴드도 있고 밴드 같은 경우 밴드는 오히려 젊은 층이 거의 안 써요. 그죠? 폐쇄적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쪽이고 거기서 쇼핑을 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매출이 높은 제품들이 많아요. 건강기품, 건강 이런 팔찌, 만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불티나게 팔린대요. 특히 이제 등산용품, 그 다음에 낚시용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 이런 용품 이런 것들 사이트의 용품들은 입점하기 무섭게 진짜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리고 싸고 싸게 파는 데도 있고.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당근 같은 경우도 아시죠? 당근 아시죠? 당근 마켓에서 당근 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당근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건 사고 팔고 그다음에 중고 제품 팔기도 하고 근데 중고만 파는 게 아니라 새 제품도 팔아요. 새 제품도 왜 새 제품이 나오냐면 지금 테무나 알리 있죠?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하셔가지고 당근에다가 저렴하게 팔아요. 오히려. 예. 왜냐면 그 가격을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때 해외 택배비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구매하려면 통관번호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귀찮단 말이죠. 해외 구매가 사고는 싶은데 그러면 그런 제품을 당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근 마켓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당근 마켓을 이용한 쇼핑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많이 버시는 분은 몇 배까지 벌어요. 그걸로 오히려 당근 마켓에서만. 그 재고도 많이 안 가져간대요. 재고도 진짜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년 노인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왜냐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70대 이후 60대 70대 지금 연령층이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많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역할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우리 젊은 층에서 오히려 해줘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더 뒷받침해서 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기는 해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2일자리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통한 꾸준한 자기개발 뭐 선생님들도 똑같은 거죠. 평생학습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가서든지 배울 수 있는 게 평생학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나 자치단체에서 계속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떠나서 이런 교육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 온라인 지식 공유와 실버 경제의 성장. 점점 애들이 태어나지 않고 줄어들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지금 노치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 큰 건물들을 놓을 수는 없고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노치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양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치원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이 가서 쉽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다음 거기서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그런 공간들이 이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에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대형 어린이집들이 점점 문을 닫으면서 그 건물의 활용 가치를 이런 쪽으로 실버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의 또 중요성도 있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디지털 공간에서 전문가의 일반인의 경계를 넘어선 협업.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교육이 질이 높아졌어요. 한때는 지금도 좋긴 하지만 왜냐 나는 저 부산에서 저 제주에서 그 좋은 교육을 서울로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온라인에서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내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식 공유가 점점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소싱 클라우드 같은 이런 소싱에 대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확장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와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가능성도 모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래세상 특징에는 여러 가지, 이제는 AI가 우리 이제 실생활에 완전히 점점 들어올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성형 인공 시대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대,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 아까 보셨지만 문서나 시나리오, 대화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써도 충분히 뭐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영화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어떤 영화를 만들 건데 그 영화 스크립트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쇼츠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시각화, 이미지나 시각화를 만들 수 있죠. 텍스트 입력을 했는데 뭘 만들어줘 했을 때 뭘 만들어 주잖아요. 선생님 해보셨잖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데서 입력을 해서 뭐 고양이 만들어줘? 네. 아니 뭐 자동차 만들어줘? 뭐 이런 거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스케줄 같은 거 짜시나요? 뭐 첫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스케줄 짜시잖아요. 그래서 시간표 짜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 식당 가고 이렇게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자세하게 써주거든요. 심지어는 슈퍼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AI가 전화해서 예약까지 잡아줘요. 네, AI가 예약까지 잡아줍니다. 그게 미국만 되던 거를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됐어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엄청 빠르게. 미국하고 일본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될 수 있게끔 슈퍼 에이전트가 나왔어요. 에이전트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보면 이제 매니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찾아다니면서 다 스케줄 다 잡아주고 연결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슈퍼 에이전트예요. 슈퍼 에이전트. AI가 스케줄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묵을 호텔 잡아주고 식당 예약해주고 교통편 예약해주고 다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요청을 하면 얘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다 예약을 잡아준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완전히 뜬구름 세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I로 통해서 우리 6명이지만, 7명이, 저까지 7명이지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답은 다 달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아주 좋아요. 같은 주제를 하나 돌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주제를 넣고 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디어 창출이 되게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서 AI 사피엔스 시장의 혁명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는 실질적으로 원래는 그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포노 사피엔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진짜 가지고 놀던 신인류가 포노 사피엔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AI와 함께 살 수 있는 AI 사피엔스 시대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노 사피엔스든 AI 사피엔스든 진짜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자녀들 진짜 스마트폰 아니면 뭐, 어떻게 안 되죠? 스마트폰 없이 하루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답답할걸요? 진짜? 뭐가 왔나? 카톡 왔나? 문자 왔나? 이런 거 보게 되고, 이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전화기에 놔두고,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오지에 가서 혼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하루 종일, 하루 1박을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전에 제주도에서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박신혜, 김우빈이, 그다음에 뭐 장동건인가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그때 가서 했었는데 그 제주도에 그런 오두막 같은데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오는 건데 아예 SNS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유통, 소통 이런 게 있는데 금융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은행을 가야지만 돈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요? 지금 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은행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 있잖아요. K뱅크, 토스,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존 은행은 통장 만들려고 하면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통장 계좌가. 왜? 그거 대포 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인당 만들 수 있는 게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예전에 막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모바일은 어때요? 모바일은 막 만들 수 있어요. 모바일 뱅킹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 미디어의 혁신. 이게 뭘까요? 쇼핑이에요, 쇼핑. 선생님도 쇼핑할 때 이제 예전에는 마트 가고 백화점 가고 시장 갔지만 지금은 굳이 안 가도 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쇼핑, 뭐 옥션, 지마켓, 뭐 쿠팡 다 하시죠. 모바일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사진으로 보고 그냥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구매도 알리, 테무 이런 데서 구매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 시대의 이 미래 세계에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AI 사피엔스 시장 혁명이 우리가 바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문명을 바꾸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 AI. 예,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80년대생 이후. 우리 이제 두 분이 되는 거죠. 우리 남자 두 분. 예, 밀레리얼 세대. 그다음에 에코 세대, M 세대, Y2K 세대. 뭐 이런 세대가 포노 사피엔스 세대. 처음 드셨죠? 자. 근데 시장 혁명 이런 거예요. 뭐 스마트 뱅킹, 핀테크, 모바일 쇼핑. 그다음에 미디어 혁명은 유튜브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 예전에는 방송국, 3사 방송국 말고는 뭘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1인이 만든 영상, 영화, 뭐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도 1인 미디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요즘 안 나오는 연예인들, 옛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1인 미디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유튜브 세상에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만의 노하우, 내가 가진 강점, 내가 가진 장점을 남들한테 많이 표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방송국이 아닌 KBS, MBC, SBS, 예전에 TBS까지 이런 데, EBS도 있고요. 이런 데가 아닌 종편이 생기면서 많은 인력들이 진짜 분산이 됐잖아요. 그 종편이라는 게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예전에는 막 이런 대형 카메라로 촬영을 했지만 지금 어때요? 스마트폰으로도 찍어서 방송도 하고 요만한 디카로도 방송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미디어 혁명이 지금 우리는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1박 2일 때만 봐도 카메라가 다 이렇게 컸어요. 초창기 때. 진짜 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오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 요만한 작은 비디오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로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액션캠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 액션캠 얼마나 화질이 좋으면 그걸로 찍은 것들이 TV로 다 나오잖아요. 다 4K로 찍거든요. 엄청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로 영상 하나 만들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혁명이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에서 포노 사피엔스, 다시 AI 사피엔스로의 진화로 바뀌고 있다. 인류의 진화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에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아는가에서 AI와 함께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AI 시장에 뭐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내 직업이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에 대한 설계. 내가 어떻게 질문을 잘 하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에세이를 만들 거야, 시를 만들 거야, 아니면 노래 가사를 만들 거야 할 때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얼만큼 디테일하게 잘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창의적 사고,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AI 사피엔스 시대의 리더는 AI를 잘 활용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AI와 가장 잘 협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만든 건데 안 하려고 하면 아날로그 세대고 하려고 하면 하이테크 세대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아날로그 세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디지털 세대에 우리가 좀 더 도전을 해보고 모르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도 좋죠.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 때문에 필름 카메라가 한때 유행을 했고 지금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터 같은 효과에 필름 효과, 아날로그 효과, 그 다음에 레트로 효과라고 하잖아요. 레트로 많이 따라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마케팅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뭐예요? 그 뭐더라? 무슨 과자에 이름 500개가 들어있대요. 이름, 우리나라 이름. 칸초에 그 이름이 500개가 써져 있대요. 그럼 저희는 제 이름 김창곤, 아니면 표선영, 임연호, 이주연, 유병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이제 문주, 수연, 병혁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써져 있는 거래요. 근데 500개니까 이름이 500개인데 칸초 안에 들어있는 그 한 박스가 그 한 통이 몇 개 들어있어요? 몇 개 안 들어있잖아요. 한 20알 들어있을까요? 그럼 20개밖에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찾아보는 재미로 칸초를 막 산다는 그 편의점에서 품절된대요. 품절. 지금 마케팅 하나가 그렇게 대박을 친 거죠. 예전에 우리 허니 버터 포테이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먹대깡도 그렇고 이런 깡 해가지고 이제 나온 과자들도 그렇고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진짜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엔 칸초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넣어놨대. 이름을 그 500개 이름을 넣어놨는데 내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 욕망에 엄청나게 팔린 매출이 뭐 10이었다면 지금 100이 됐다는 그런 됐대요. 지금 그 과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시대에 오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감성이잖아요. 그 제가 생각하기엔 아날로그 감성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스마트폰 기본 활용은 선생님들이 좀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하면서 스마트폰 쓰시면서 이런 것도 좀 불편했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폰 기본 개념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 이 많은 아이콘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폰에. 물론 아이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에마다 각각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AI 기능도 들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이폰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화면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화면 녹화, 카메라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화면을 녹화를 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선생님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졌어요? 할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어떤 사이트를 연결하기도 좀 힘들 땐 화면 녹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말로 하시면 내 목소리도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영상 화면까지도 보면서 요런 영상이고 요런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 녹화 버튼. 요걸로 갤럭시 폰은 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에도 화면 녹화 버튼이 있어요. 아이폰에도 화면 녹화 버튼이 여기
잠깐만요. 이거 시각 기능인데 잠깐만 화면 녹화 버튼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버튼 아이폰에 내려보시면 선생님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녹화 버튼 있죠? 요게 이제 화면 녹화 요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지금 아마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끊으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거 있을 때 이 화면 녹화를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 미디어만 할 거냐 아니면 마이크와 같이 할 거냐 선택을 해서 녹화 누르시면 화면이 녹화가 되며 이제 카운트가 나오면서 녹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 목소리도 목소리 껐네 지금. 목소리가 껐고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QR코드라든지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을 쓴결 자막으로 바꿔주는 이런 아이콘도 들어있고요.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그다음에 이제 캡처하는 기능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을 아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지금 내 스마트폰을 지금 노트북에 연결했잖아요. 미러링을 이게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미러링 하는 거를 선생님 집에서 내 스마트폰을 TV로 미러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QR코드나 코드 입력해가지고. 그거 입력해서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뷰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스마트 뷰. 그렇게 해서 안 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요걸 누르면 내 디지털 기기를 찾아줍니다. 내 집에 있는 TV를 찾아주면서 TV를 클릭을 하시면 내 스마트폰 화면이 바로 그냥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기능이 스마트 뷰 기능이에요. 이런 미러링이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게 간단하게 이게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 누르게 되면 아이폰은 톱니바퀴가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제 아예 나와 있잖아요. 바깥에 아예 나와 있고 톱니바퀴가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내 기록이 다 있죠. 이 스마트폰에. 선생님 이것들은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뭐 화면을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에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케어 같은 거 한번 가끔 눌러 주셔가지고 디바이스 케어 이렇게 해서 배터리나 저장 공간 같은 거를 좀 쓰레기 같은 걸 정리하시는 이런 기능들 디바이스 케어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용량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용량을 잘 관리하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오면 항상 해주시면 좋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간혹 해주시고 내 휴대전화 정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시면 나에 대한 정보, 내 기기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기에 대한 정보.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폰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 기능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설정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메뉴를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관련된 기능, 이런 기능을 있나 없나 찾아보시면 돼요. 있으면 그 기능을 얘가 찾아줄 거고 없으면 관련된 그 유사 기능으로 찾아주겠죠. 그런 것들 메뉴들 찾아볼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쓰시다가 여기 있는 메뉴들을 모르실 때 그때 수업할 때 이제 물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AI는 지금 14가지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이폰은 챗GPT를 써요. 아이폰은 AI를 챗GPT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씁니다. 기본으로 구글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 AI 기능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런 AI 기능을 선생님들이 만약에 블로그에 댓글을 쓴다든지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신다든지 내가 산 제품에 대한 리뷰 글을 쓰실 때 좀 쓰기 힘드시죠. 그 리뷰 글을 쓰려고 그러면 뭐라고 쓰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 쓸 때 이게 AI가 글을 키워드만 잘 써주면 알아서 써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아이폰에도 14가지들 13은 현재 아마 제정이 안 되니까 제미나이를 실행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기능이 이제 갤럭시에는 들어있는데 갤럭시 폰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창을 이게 터치하시게 되면 키보드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키보드 창이 이렇게 뜨는데, 최신 폰에는 지금 요게 붙었어요. 이 별. 반짝반짝한 요게 뜹니다. 요게 떠서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창이, 요런 창이 떠요. 그래서 글 작성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아이폰에도 요 비슷한 기능으로처럼 떠요. 아이폰은 터치하시 꾹 누르면 이렇게 글쓰기 도움이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15%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뜨는데 이걸 뜨게 되면 요런 화면이 떠요. 요런 화면이 떠서 여기다가 내가 글을 쓰는 주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창이 이렇게 두 가지 메뉴 중에 뜹니다. 그래서 요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나와의 채팅창을 제가 한번 할게요. 나와의 채팅창을 열어서 글을 쓴다고 이렇게 터치를 딱 하게 되면 여기 아이콘이 딱 뜹니다. 그럼 요거를 딱 누르면 글 작성이라는 메뉴가 떠요.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럼 글 작성 딱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다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요 일반이라는 모드가 있고 눌러보면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다 있죠? 우리 지금 여성 네 분 지금 다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댓글을 쓰고 싶다든지 소셜미디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모티콘 같은 게 같이 막 붙어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댓글 쓸 때 이모티콘 막 달라붙어서 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셜미디어 선택하고 나는 이제 친근한 우리 이제 동생이나 뭐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낸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 그냥 만약에 우리 멤버 중에 우리 자녀들의 누가 생일이었어. 그러면 누구야 생일 축하해. 뭐 요 정도 말 말고는 뭐 더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보시면 여기 공손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공손한으로 한번 바꾸고 우리 이제 연호 씨 생일이라고 쳐요. 자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했고 공손한으로 바꿨습니다. 여기다 생성 딱 누르면 자 얘가 어떻게 글을 써주나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연호 씨의 생일이라니 정말 기쁜 날이네요. 연호 씨 생일 진심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딱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여기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이 기능이 안 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친근한 글로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글을 써줘 하면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용 딱 누르면 내가 복사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여기 수정할 수 있는 글은 이게 클릭을 해서 가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누르면 어때요? 여기 바로 와요. 이렇게 내 창에 바로 옵니다. 그 전송 누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럼 끝이 갔어요. 이런 기능이 이제 AI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15%에도 지금 있는데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아이폰은 좀 바빠. 챗GPT랑 좀 다른데 어때요? 이 써주니까? 해시태그까지 딱 예. 그리고 내용이 지금 달라요. 저 똑같이 했는데요. 그렇죠. 다르죠. 내용이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저랑 또 달라요. 예. 거기에다가 일반으로 쓸 거냐, 이메일도 쓰고 싶잖아요. 이메일로 쓰고 싶냐, 아니면 이제 댓글로 쓸 거냐,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만약에 이거 썼어.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학교 축하해, 입학 축하해, 아니면 회사 합격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쁜 딸 이번에 회사 취직한 거 축하해. 요까지 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또 없잖아요. 그럼 그까지 쓰고 생성 딱 눌러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일반으로 쓰시든 소셜 미디어가 좀 재밌어요. 이게 이모티콘이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공손화는 이제 좀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친근한을 쓰게 되면 또 말투가 틀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정중한으로 하면은 우리 윗 어른한테 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가. 예,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 만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남편 고생해서 정년퇴임 축하해 이렇게 해가지고 소셜미디어 스타일로 정중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써주는지. 정년퇴임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글을 하나 편지글처럼 써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마음을 조금 여기다 담는 거죠. 여기다 글을 여기다 담아서 약간 수정해서 우리 뭐 이름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AI 썼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생각하기 전에 이 글을 보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 시니어들이나 여성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계속 해왔단 이게 올해 들어온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올 1년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자녀들한테 보냈어요. 엄마들이. 거의 여성분들이니까 교육을. 우리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이게 뭐야? 예, 이러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이게 뭐야 갑자기? 그리고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동안 만나는 친구들한테 너 어제 보냈던 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알려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의 AI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사람들이 상품 후기를 어떻게 저렇게 길게 쓰는지 그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저는 쓸 게 없었어요 정말. 예, 맞아요. 10줄 이상 못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고 아주 짜임새 있고.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도 올해 이거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쇼핑한 리뷰 쓰면 포인트 주잖아요. 네. 그때 포인트를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댓글로. 리뷰 댓글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고객들 조회수가 1000에 2000에 막 이렇게 나왔다고 뜹니다. 예. 그 리뷰 댓글을 조회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업체한테 문자 와요. 리뷰 잘 써서 감사하다고. 예. 리뷰 고맙다고. 예,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새로 고침 누르면 또 바뀌어요. 새로 고침 누르면 또 바뀝니다. 좀 짧아졌어요. 그죠? 요거 조정길로 해서 요거를 길게 눌러서 하게 되면 이 글 자체가 또 길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완전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 딱 누르면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우리 뭐 부모님한테 이런 글로 해가지고 우리 내일 다음 주에 카드 노트를 안 배워도 요걸로만 가지고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머리 떨어져 있어 못 온다면 한가위 추석 잘 보내고 송편 잘 먹어 해가지고 문자를 딱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딱 보내봐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냈다 이러면 아니 우리 친구가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훨씬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잠깐 요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아마 일주일 동안 아주 재밌고 웃는 시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배울 수 있는 AI 기능이라든지 사진 촬영 기능이라든지 이런 앱들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9시간, 9주 동안도 더 재밌게, 6명이서 우리 아주 오손도손하게 아주 재밌게 배워보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